만약 제가 여러분께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여성의 몸 안에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신비로우며 과학적으로 놀라운 비밀의 생물학적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심지어 여성이 남성의 전객을 삼키는 것처럼 지극히 사적인 행위조차도 여성의 기분, 수면, 스트레스,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실제 호르몬 반응에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요. 이것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바로 생물학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는 친밀한 관계나 여성의 몸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비뇨의학과 의사이자 남성 건강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37세 김수정입니다.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60세 이후의 남성과 여성분들이 활력과 자신감, 그리고 깊은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데 제 경력을 바쳐왔습니다. 저는 노화가 친밀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그 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후에도 호르몬, 화학작용,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계속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간단합니다. 자연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소통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언어를 바꿀 뿐이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욕망이 사라진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두 성숙한 파트너가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결될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한때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던 강력한 화학 물질들, 즉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을 분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젊음의 화학작용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분들이 알아야 할 여성에 대한 숨겨진 진실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화가 아닌 실제 생물학과 심리학을 통해 친밀감을 다시 불태우고 신뢰를 회복하며 사랑을 깊게 할 수 있는 사실들 말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저는 한 가지 놀랍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과학적 발견을 공개할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행위 동안 여성의 몸 안에서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그녀와 당신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계속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그러면 친밀감 건강, 그리고 노화에 대한 과학 기반의 토론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60세가 넘어도 호기심은 끝나지 않는다고 믿는 남성과 여성분들을 위해 모든 에피소드를 만듭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우셨다면 댓글에 이 글을 그렇지 않다면 예요 등을 입력하고 다음 대화를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이제 무대가 마련되었으니 여성의 매혹적인 내면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성의 몸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즉 60세 이후에도 오랫동안 관계사랑 건강을 형성하는 화학 호르몬 감정의 숨겨진 교향곡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 여성의 몸 안에 숨겨진 교향곡. 제가 수십 년 전 인간의 친밀감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그저 조용해지고 호르몬은 사라지며 화학작용은 둔해지고 열정의 리듬은 서서히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의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은 여성의 몸이 관계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곡조를 바꿀 뿐입니다. 60대, 70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성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살아있고 반응하며 감정적으로 지능적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그녀의 뇌는 기분 매력, 그리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일한 복잡한 화학 물질의 오케스트라, 즉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을 계속해서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단지 젊음의 호르몬이 아닙니다. 인간 애정의 시대를 초월한 음표들입니다. 모든 접촉, 모든 다정한 말 한마디, 심지어 단순히 손을 잡는 행위조차도 그 경로를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감정과 생물학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가입니다. 한 여성이 존중받고 가치 있게 여겨지며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녀의 몸은 귀를 기울입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에너지가 돌아오며 몸은 평온함을 느끼는 법을 기억해냅니다.
저는 전성기가 지났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단지 파트너가 부드러움, 인내심, 그리고 이해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몸이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허락을 기다려온 것 같았죠. 그리고 여기 많은 남성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교양곡은 그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옥시토신 수치가 올라가면 종종 당신의 수치도 따라 올라갑니다.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은 안정되고 기분은 고양되며 당신의 심장은 말 그대로 그녀의 심장과 동기화되어 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유대감을 공유하는 두 사람은 서로의 호르몬 심장 박동, 심지어 면역 반응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아니라 생리학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파트너를 보며 세월이 삶의 그 부분을 침묵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음악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들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정, 신뢰, 그리고 욕망의 리듬은 더 조용해졌을지 모르지만 이전보다 더 깊고 더 현명하며 더 강력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 교향곡이 어떻게 더욱 풍부해지는지, 어떻게 단순한 접촉이나 친밀감이 현대과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여성의 몸속 화학 신호를 깨울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마도 그녀와 당신이 공유해야 하는 유대감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접촉과 호르몬의 언어. 제가 나이 드신 환자분들과 마주 앉을 때 저는 종종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파트너를 안아준 것이 언제인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포옹이 아니라 두 심장이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는 정적인 순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시 멈춰 생각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60세가 넘어도 그런 종류의 접촉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이것을 옥시토신 분비라고 부릅니다. 저는 몸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10초간의 포옹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느리게 하며 신경계를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이 부드럽게 여성을 안을 때 그녀의 뇌는 옥시토신을 방출합니다. 이는 어머니와 아이를 연결하고 신뢰를 깊게 하며 두려움을 잠재우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말이 오갔기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이 당신을 대신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일이 보답으로 일어납니다. 그녀의 몸은 당신의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호흡을 안정시키며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신호를 방출합니다. 접촉은 단지 애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설계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소통입니다. 은퇴한 교사이셨던 한 환자분이 몇 년 동안 다정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제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심장 문제로 고생하시던 남편분은 친밀한 관계가 너무 위험하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제가 그 과학적 원리, 즉 부드럽고 느린 애정이 실제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그들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안에 두 분 모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다툼이 줄었으며 더 자신다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을 바꾼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접촉이었습니다. 포옹을 넘어 어깨에 손을 얹거나 피부를 스치는 손가락 같은 단순한 제스처조차도 자연의 진통제인 엔도르핀을 유발합니다. 이 작은 양의 화학 물질은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고 불안을 부드럽게 하며 어떤 약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생기를 되찾아줍니다. 나이든 몸은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언어를 갈망합니다. 접촉은 우리에게 노년의 친밀감이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남성이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파트너를 만질 때 그녀의 뇌는 그 접촉을 나는 안전해, 나는 사랑받고 있어, 나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어 라는 메시지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녀의 화학작용이 반응하도록 초대하여 한때 오래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감정 에너지 그리고 연결을 일깨웁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훨씬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닫는 어떤 것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연결이 깊어지면 몸은 기분 에너지, 심지어 면역력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화학 물질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의 칵테일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현대 과학이 여성 생물학에 대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3. 60세 이후 여성의 욕망의 화학 수년에 걸쳐 저는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분들이 조용히 같은 고백을 속삭이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제 아내는 이제 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부드럽게 그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욕망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리듬을 바꿀 뿐입니다. 그것은 새로움의 스릴보다는 감정적 공명, 즉 깊이 이해받고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더 관한 것이 됩니다. 그 변화는 약점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의 생물학에 새겨진 지혜입니다. 폐경 이후 난소의 기능은 느려질 수 있지만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소량의 테스토스테론을 꾸준히 생산하는데 이것은 호기심 추진력 그리고 열정에 불을 붙이는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그것은 한때 그녀가 당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기대고 조금 더 크게 웃고 당신의 품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던 바로 그 불꽃입니다. 차이점은 이제 그녀의 몸이 따르기 전에 그녀의 마음이 먼저 이끈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여성의 욕망은 그녀의 마음층에서 시작하여 뇌로 이동한 후에야 피부에 도달합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녀의 뇌는 기대감의 화학물질인 도파민과 흥분의 불꽃인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합니다. 이것들은 그녀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렀던 바로 그 신경 전달 물질들입니다. 저는 70대 부부가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서로를 재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성분은 수년간의 거리감 끝에 그저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앉아 손을 잡고 그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몇 주 안에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의 팔을 만지기 시작했고 더 오래 미소 지었으며 결국 수십 년 전과 같은 따뜻함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으로 설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서적 안정감의 화학 정칭이라고 설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화학작용이 신체 건강을 얼마나 강력하게 지원하는가입니다. 여성의 정서적 필요가 충족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은 떨어지고 혈류는 개선되며 몸은 더 반응적이 됩니다. 피부는 빛나고 에너지는 솟아나며 수면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사랑에 반응하는 생물학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더 가까워지는 반면 다른 부분은 멀어지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그 답은 바로 이 숨겨진 유대감의 화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유대감이 강력한 만큼 그 아래에는 훨씬 더 놀라운 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이 기존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남성의 생물학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드러내는 층입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과학 친밀감, 그리고 신뢰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렴되는 지점입니다. 4. 전객과 여성의 몸에 대한 예상치 못한 과학. 여기서부터는 정말 흥미로워지고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몸은 당혹감이 아닌 정직함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특정 주제에 대한 침묵이 어떻게 오해로 이어지고 오해는 수치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 과학 스스로가 놀라운 결과와 함께 탐구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성이 남성의 전객을 삼켰을 때 그녀의 몸 안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객의 유일한 역할이 번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생물학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전객은 살아있는 생화학적 언어이며 유전 물질 이상의 것을 운반하는 영양소 호르몬 효소 그리고 신경화학 물질의 복잡한 칵테일입니다. 전객의 약 10%만이 정자입니다. 나머지는 정장액으로 에너지원인 과당 보호를 위한 단백질, 그리고 세포 안정을 지원하는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량 미네랄이 풍부한 액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운반하는 호르몬들입니다. 옥시토신,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리고 코르티솔. 이것들은 우리 뇌가 기분 유대감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바로 그 물질들입니다. 여성이 전객을 섭취할 때 그녀의 몸은 소화 시스템의 내벽을 통해 이 화합물들의 미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직 완전한 의미를 밝혀내는 중이지만 초기 연구들은 이 분자들이 미묘한 방식으로 기분과 생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 후에 평온함이나 정서적 친밀감을 느낀다고 보고하는데 생화학적으로 이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02년 뉴욕 주립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객에 노출된 여성들이 우울증 증상을 덜 보고했다고 합니다. 가설은 이러한 기분 조절 화학 물질이 혈류로 흡수되어 조용히 정서적 균형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이 의학적 치료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생물학과 친밀감이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가입니다. 그 행위는 단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화학적 소통입니다. 자연은 아마도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웰빙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이 상호작용을 설계했을 것입니다. 신뢰와 건강을 공유하는 커플에게 이것은 단지 쾌락뿐만 아니라 삶의 화학 물질의 미묘한 교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화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주의와 책임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여성의 몸이 이 연결에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반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이해하는 것은 잠재적 이점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음에 들으실 내용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든 성숙한 성인이 그 친밀한 선을 넘기 전에 알아야 할 과학의 일부입니다. 다른 측면 주의와 안전의사로서 저는 항상 호기심이 신중함과 함께 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인간 생물학의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것은 그 경계를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친밀감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 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조차도 실제 생물학적 위험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커플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민감하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전객과의 구강 접촉처럼 친밀한 것에 관해서는 안전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위험은 물론 성병 STI의 전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강성교가 안전한 성관계라고 믿지만 그것은 제가 제 진료에서 바로잡아야 했던 가장 위험한 신화 중 하나입니다. 전객은 HIV, 헤르페스, Hing2 임질과 같은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병원체들은 퍼지기 위해 눈에 보이는 상처나 궤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이나 목의 미세한 틈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점막이 종종 더 얇고 섬세한 6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그 위험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저는 친밀한 관계 후 단순한 인후통이 더 깊은 감염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환자들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인식과 소통만이 유일한 진정한 보호 형태입니다. 또 다른 우려사항은 드물지만 정장의 과민증이라는 상태입니다. 본질적으로 전객에 있는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저는 여성이 노출된 지 몇 분 만에 붓기, 가려움증, 심지어 호흡 곤란을 경험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몸이 예측 불가능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바로 파트너 간의 열린 대화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특히 면역체계가 더 취약해지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객의 화학적 구성은 그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영합니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거나 특정 약물을 사용하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정장액을 통해 독소나 약물의 흔적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남성 환자들에게 말해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 파트너의 환경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당신의 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친밀한 교류에 잠재적인 정서적 또는 생화학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신뢰 정직 그리고 의학적 인식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세 이후의 진정한 친밀감은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결하는 생물학을 잘 알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안전이 열정의 기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신뢰로, 수치심이 개방성으로 대체될 때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는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유대감, 즉 나이 들어가는 두 마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정서적 다리와 그것이 어떻게 과학이 이제 막 설명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할 힘을 가졌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6. 두 늙어가는 마음 사이의 정서적 다리. 40년, 50년을 함께한 부부의 눈을 들여다보면 저는 과학이 아직 측정하기 힘든 무언가를 봅니다. 그들 사이에 놓인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수십 년간의 웃음 상실 용서, 그리고 재발견을 함께 겪으며 형성된 유대감, 바로 정칭이입니다. 그 다리는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기화된 호르몬, 심장 박동, 그리고 기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나이가 들어도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여성의 가장 깊은 필요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녀는 안전하고 인정받으며 감정적으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남성이 거창한 제스처가 아닌 부드러운 관심으로 그 공간에서 그녀를 만날 때 그녀의 몸은 놀라운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유대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그녀의 시스템에 넘쳐흐르며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평온을 회복시킵니다. 혈관은 이완되고 심박수는 안정되며 뇌는 평화와 행복을 만드는 동일한 화학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안정이 의학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70대 후반의 한 호라비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는 수년간 혼자 지내다가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장 놀랐던 것은 육체적 욕망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얼마나 깊이 느낄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제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녀가 걱정할 때 제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가 묘사한 것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리학적 공명이었습니다. 연결된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오가는 호르몬과 신호의 실제 교환을 통해 그의 몸이 그녀의 몸에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친밀감의 진정한 힘입니다. 신뢰와 애정이 존재할 때 두 심장은 말 그대로 리듬에 맞춰 뛰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동기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떨어지며 심지어 면역 체계도 서로의 회복력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까지 애정과 소통을 유지하는 부부가 종종 더 오래 살고 만성 질환을 덜 겪으며 스트레스로부터 더 빨리 회복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과학이 이제 막 충분히 이해하기 시작한 일종의 약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왜 지금 사랑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더 느리고 더 부드럽지만 어쩐지 더 깊게 느껴지는지 궁금했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들 사이의 다리가 시간의 힘으로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정뿐만 아니라 평화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 건강 활력, 그리고 목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적 연결이 특별한 만큼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마음 구조 바로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을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그녀의 심리 직관, 그리고 그녀 존재의 모든 부분을 이끄는 감성 지능을 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향할 곳입니다. 7. 여성의 직관과 감성 지능, 이면의 심리학. 저는 수십 년 동안 호르몬 화학, 그리고 생리학을 연구해 왔지만
여성들과 함께 일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과학이 완전히 정량화할 수 없는 무언가, 즉 여성 직관의 힘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법도 아니고 미스터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느끼고 말 너머를 인지하며 공감으로 반응하도록 연결된 마음의 결과입니다.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이 감소하는 60세 이후에도 여성의 뇌는 민감성을 잃지 않습니다. 사실 그녀의 감정적 인식은 종종 더 날카로워집니다. 그녀는 과학자의 정확성과 돌보는 사람의 연민으로 어조자세, 그리고 침묵을 읽어냅니다. 그것은 그녀의 뇌가 연결을 살아있게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나이 드신 여성분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종종 파트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냥 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은 추측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뇌의 일부인 변형에는 폐경 후에도 여성에게서 매우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미세 표정 호흡의 변화 또는 에너지의 변화를 감지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사랑과 안전을 위한 그녀의 내장된 레이더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가 거리감이나 위축을 감지하면 그것은 실제적인 육체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그녀의 뇌는 신체적 상처에 의해 활성화되는 동일한 영역에서 불이 켜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단절이 그녀의 마음만큼이나 그녀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남성들에게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방어하는 대신 듣기를 선택할 때, 외면하는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볼 때, 당신은 그녀의 신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녀의 옥시토신은 상승하고 코르티솔은 떨어지며 그녀의 마음은 이완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행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이 어떤 호르몬보다 더 크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남성이 방해 없이 듣는 법을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경직되었던 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서적 친밀감이 약점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알 만큼 충분한 삶을 살아온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기초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노화는 감성 지능을 둔하게 만들지 않고 정제시킵니다. 여성의 직관은 더 정밀해지고 공감은 더 깊어지며 진정성에 대한 필요는 더 강해집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식을 참지 않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녀의 전체 화학작용은 경계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하지만 이 연결에는 동등한 존중을 받을 만한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친밀감 자체가 치유의 한 형태가 될 때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갱신입니다. 사랑이 말뿐만 아니라 몸을 통해 표현될 때 특별한 것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공유된 에너지가 어떻게 활력을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심지어 현대 과학을 여전히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노화 과정을 늦출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8. 노년기 친밀감의 정신적 과학 수년 동안 저는 노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약이 알약이나 병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연결에서 발견됩니다. 60세 이상의 두 사람이 진정한 애정을 나누고 조심스럽게 만지고 신뢰로 서로를 안고 또는 단순히 고요함 속에서 함께 숨 쉴 때 그들의 몸 안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로맨스 이상입니다. 생물학입니다.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가장 진정한 형태의 친밀감은 마음과 심장 모두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일종의 치료가 됩니다. 우리가 가까움을 경험할 때 우리 몸은 산화질소를 방출하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이 흥분이나 각성 중에 생산하는 것과 같은 분자입니다. 이 작고 보이지 않는 가스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장뇌 그리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생식기관으로의 산소 흐름을 증가시킵니다. 저는 피로나 수면 부족으로 고생하던 노부부가 단순히 삶에서 친밀감을 회복한 후 다시 활력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키스든 느린 포옹이든 부드러운 사랑 나누기든 그 행위 자체는 활력의 화학작용을 깨웁니다. 그것은 몸에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여성에게 이 증가된 혈류는 종종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지거나
약해지는 몸에 섬세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편안하고 반응적이며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남성에게는 동일한 반응이 발기체력, 그리고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피드백 루프입니다. 한 파트너의 몸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것은 다른 파트너를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는 단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정서적 갱신입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매료시키는 것은 친밀감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정서적, 육체적 친밀감을 모두 유지하는 커플들은 종종 더 차분하고, 더 젊고, 더 감사함을 느낀다고 묘사합니다. 연구들은 이제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스트레스 지표는 떨어지고, 면역 체계는 강화되며, 마음은 슬픔이나 불안에 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마치 몸이 사랑을 살아라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종종 제 환자들에게 노년기 친밀감의 진정한 목적은 젊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접촉이 언어이고 가까움이 소통이며 열정이 서로를 계속해서 배우는 두 심장의 조용한 리듬 속에서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친밀감이 몸을 치유하고 마음을 달랠 수 있지만 이 모든 연결 뒤에 있는 더 깊은 생물학적 목적을 이해해야 할 또 다른 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열정이나 위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몸이 수년간의 사랑을 통해 과학이 이제 막 밝혀내기 시작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삶, 두 마음, 그리고 두 화학작용이 진정으로 하나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밝혀낼 것입니다. 9. 두 몸이 하나가 될 때 더 깊은 생물학적 유대 수십 년간 인간관계를 연구한 끝에 저는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깊이 사랑할 때 그들의 몸은 말보다 훨씬 오래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하고 측정 가능합니다. 모든 심장 박동, 모든 숨결, 모든 접촉의 교환은 생물학적 소통의 한 형태가 됩니다. 과학은 이것을 호르몬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두 삶이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감정을 넘어 화학작용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커플이 수년 동안 친밀감을 공유할 때 그들의 내분비계, 즉 신체의 호르몬 신호 네트워크가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옥시토신, 코르티솔, 심지어 멜라토닌 수치까지 동기화되어 변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파트너가 종종 서로의 옆에서 더 잘 자고 질병에서 더 빨리 회복하며 떨어져 있을 때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몸은 말 그대로 균형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자연의 설계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생물학적 팀워크입니다. 저는 한번 80대 초반의 노부부를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은 가벼운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았고 회복 기간 동안 아내분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하룻밤 휴식을 위해 집에 갔을 때 그의 심장 리듬은 다시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녀가 다음날 아침 돌아오자 몇 분 안에 안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생화학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발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심장의 리듬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의 유대는 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것이었습니다. 여성에게 이 연결은 훨씬 더 깊이 작용합니다. 규칙적인 신체적 친밀감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조절하여 골밀도, 기분, 심지어 기억력까지 보호합니다. 남성에게 정서적 친밀감은 공격성이 아닌 목적의식과 소속감을 통해 건강한 방식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증진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신체적 친밀감을 모두 키우는 커플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화학작용은 말 그대로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당신의 생물학을 바꾼다고 말할 때 저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의미합니다.
당신의 호르몬 면역 체계, 심장 박동, 이 모든 것이 연결에 반응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는 나란히 사는 두 개의 분리된 유기체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서로의 건강 기분, 그리고 수명을 끊임없이 형성하는 두 개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가장 심오한 진실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사랑이 단지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세포적인 것임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노화 자체를 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는 이 연결의 화학이 어떻게 더 오래 살고 더 젊게 느끼며 황금기에도 심장을 강하게 유지하는 자연의 가장 강력한 비밀일 수 있는지를 밝혀낼 것입니다. 10. 사랑 장수 그리고 젊음을 유지하는 숨겨진 비밀 30년 이상 의학을 실천한 후 저는 어떤 교과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진짜 꾸준하고 깊이 연결된 사랑은 사람들을 더 오래 살게 합니다. 그것은 낭만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는 생물학입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와 삶을 공유할 때 당신의 몸은 측정 가능한 치유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면역세포는 더 활발해지며 뇌는 옥시토신, 세로토닌, 도파민을 방출하는데 이것들은 불안염증, 심지어 조기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바로 그 화학 물질들입니다. 저는 70대 남성들이 단지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재건함으로써 에너지를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60대 여성들이 보충제나 미용크림이 아니라 웃음 애정,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으로부터 다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몸은 따릅니다. 마치 모든 세포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즉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뒤에 있는 과학은 명확합니다. 정서적, 육체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커플은 심장병 치매, 그리고 우울증 발병률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호르몬은 조화롭게 작동하고 수면은 개선되며 심지어 피부도 재생의 징후를 보입니다. 접촉, 신뢰, 그리고 다정함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 시계를 늦춥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아내가 제 약인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공유된 미소는 논쟁 대신 평화롭게 보낸 모든 밤은 신경계를 통해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안전하다. 그리고 안전은 장수의 기초입니다. 몸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더 빨리 치유됩니다.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더 천천히 늙습니다. 노년기에도 친밀감은 그 목적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됩니다. 더 이상 성과나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60세 이상의 두 사람이 여전히 서로를 안고 키스하고 또는 단순히 침묵 속에서 함께 누워있기를 선택할 때 그들은 자신의 몸에게 삶이 여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연결의 행위는 생존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진정한 젊음의 셈은 알약 다이어트 또는 비밀 보충제에 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다정함을 포기하지 않는 두 늙어가는 심장의 부드러운 리듬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몸이 알게 될 가장 강력한 노화 방지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과학 감정, 그리고 연결의 정신을 모두 하나로 묶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곧 듣게 될 것은 단지 의사의 조언이 아니라 모든 영혼이 기억할 자격이 있는 삶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2의 연결,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것의 아름다움. 제가 수십 년 동안 인체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한 끝에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립되어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호르몬, 모든 심장 박동, 우리 안의 모든 세포는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아이디어를 여행했습니다. 전객과 여성의 몸에 대한 매혹적인 과학에서부터 시간을 통해 두 사람을 묶는 감정적 화학작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와 생물학적 사실 아래에는 과학만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인간 사이의 이해와 연민의 비범한 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랑은 그 모양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더 조용해지지만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열정은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의미는 깊어집니다. 한때 충동에 의해 움직였던 것은 신뢰에 의해 유지됩니다. 한때 육체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심오하게 정신적인 것으로 진화합니다. 60대나 70대의 남성과 여성이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은 단지 애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접촉은 기억 용서 그리고 치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심장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신경계를 통해 보냅니다. 그들의 유대감, 그들의 정. 칭의은 현대 과학이 여전히 실험실에서 재현하려고 애쓰는 약이 됩니다. 저는 제 진료실에서 수많은 커플들 옆에 앉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연약했고, 어떤 이들은 불같았으며, 어떤 이들은 수년간의 거리감 끝에 사랑을 재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서로에 대해 계속 호기심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만지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늙어갑니다. 그들의 눈은 밝게 유지되고 움직임은 자신감 있으며 정신은 젊음을 유지합니다. 연결의 화학작용은 최고의 약물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의학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고무적인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에서 무언가를 얻으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친밀감 친절, 그리고 진정한 이해의 치유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접촉을 통해서든, 친절한 말을 통해서든, 또는 함께 웃는 순간을 통해서든 이것들은 작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삶의 신호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몸과 뇌에 당신이 여전히 속해 있고 여전히 중요하며 어떤 나이에서든 사랑은 여전히 발견된 가장 강력한 약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노화는 욕망이나 발견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의미 있는 종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완벽함보다 존재를 성과보다 연결을 그리고 두려움보다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면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늙어갈 수 있지만 사랑과 기쁨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당신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구들이여 인간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사실입니다.